동님, 이게 궁금합니다. 장성택이 거의 40년 동안 북한의 2인자로서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장성택이 어떤 인물로 비춰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처형권으로 북한 주민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번 장성택 사건으로 북한의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니지요. 일인 독재 체제 얼마나 잔악하고 잔혹한지를 똑똑히 봤죠.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제는 식당에 갔는데 정치에 아주 관심이 없는 대한민국 젊은 분들도 김정은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격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북한 분들은 지금 굉장히 덤덤한 상태입니다. 덤덤해요. 네, 그렇죠. 제가 7일인가 8일날 이제 통화를 했을 때도 그렇고 북한 주민하고 네네. 그때도 그렇고 이제 그제 통화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어제 오늘 통화를 못했는데 어제 상황으로만 놓고 봐도 북한 왜 덤덤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북한 체제 속성상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하죠. 어머니들이 차 조심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차 조심해라. 근데 북한은 입 조심해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언제 어떻게 처벌될지 모른다. 그렇죠. 가가호호마다 북한은 어느 순간에 저 집이 관리소 같대, 수용소 같대. 이런 공포 정치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걸 덤덤할 것이고 외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북한의 모습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제 29살 김정은이가 일본의 1인 영도 체계를 위해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그대로 쓸게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DPRK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거든요. 처음에 이건 아마 역사에 기록될 건데 자기 고국까지 저렇게 숙청하면서 자기의 과시를 했다? 저거는 곧 김정은 정권의 붕괴의 시작이다. 붕괴의 시작이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남북에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북한 전문가라고 하시고 북한 대학교 교수라고, 북한학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깡통이에요. 왜냐하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북한 관련 영화를 찍으려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체제를 잘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렇죠. 왜냐면 그 역사는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제가 탈북한 후에 그래서 북한을 봤는데 자, 우리 간단한 예로 북한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북한을 볼 때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내재적 접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보 같은 발상이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분단을 관리해온 세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전 회장님도 그 세대가 아닌가라고 보는 건데, 저는. 분단은 말입니다. 우리가 통일 한반도, 즉,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미국이나 유럽은 절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제거해라. 제거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악을 보건데, 우리는 맨날 북한에 대해서 화해와 협력과 해야 되는, 물론 그건 맞죠. 그러나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요, 1인 1당 독재, 그 체제 안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북한의 현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자, 어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죠. 학대가 열렸죠. 저는 대통령 주재로 열렸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장성택 북한의 학대회의에서 이제 구속을 했을 때 뭐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통일 헌법을 개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번에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건은요. 본질은 뭐냐면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까지 저렇게 치는 저런 반인륜적인 나라,
네. 그를 국가로 상대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네. 네. 한때 네. MB 정권 전에 북한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네. 비슷하면 죄송합니다. 네. 그건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 오해가 있었다고 공탁을 한 거로 받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네. 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김원홍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국가안전보위부장이죠. 네. 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박광재 사건 때문에 네. 북광산 관광이 막혔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자금줄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공식적으로 북한에 단 1달러도 가지 않은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북한의 네. 이 딜레마가 형성이 됐는데, 네. 자, 김원홍이라는 사람, 자, 알겠습니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지금 얘기하는데요. 왜냐면, 김원홍이도요,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지금 급성장했죠? 그렇죠. 이 사람도 지금요, 뭐, 5인방, 8인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일 있을 때는 그래도 김정인이라는 또 김경일. 이 뭔가의 그 패밀리십이 있었어요. 네. 이제 김정은이 하나 남았는데 이번 사건 장성택 사건의 핵심은 누굽니까? 김원홍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원홍이도 언제 자기가 목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 네. 이 공안 세력들의 그 수장들은 다 목이 날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는 김정일이가 그게 수장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북한의 네. 붕괴를요. 네. 지금 원장님 말씀 좀 절대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한용 씨가 왜 돌아갔죠? 이한용 씨 아시죠? 네. 이한용 씨가 이제 성애랑의 아들이죠. 성혜림 씨 아들이었죠. 자 그리고 또 저는 황장엽 선생님, 네. 이한용 씨, 네. 지금 이제 남아있는 분이 누구죠?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강명도 교수님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고위 세력들이, 북한에서 온 고위 세력들이 네. 미국의 섀도우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네.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에 절대로 공감합니다. 왜냐면 장성택 씨가 추구했던 게 뭐냐면요. 네. 자, 어제 YTN에서 강명도 교수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네. 강명도 교수께서 원래 장성택 씨랑 했습니다. 뭘 했죠? 뭐 했냐? 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아, 실제로 공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공작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왜?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 대한민국의 이 학자층이나 식자층은 네. 자꾸 북한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저희가 보는 북한 동포들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거기 지금 말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번에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인권법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북한인권법이 돌고 돌아서 북한의 지식인들이나 네. 통일을 바라는 세력들이 북한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독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망명을 했을 때 언제는 말처럼 대한민국에 하면 살 수 있겠구나. 후에 네. 통일 이후에 네. 나는 내 고향 재건에 일조할 수 있겠구나. 나는 환경을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 주는다라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좀 잘 보시면요. 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물론 설입니다. 제가 설이라는 표현을 네. 전제를 해서 이설주 이야기가 있죠. 네. 자, 이설주 이야기의 본질에는 음란물 있죠? 네. 음란물 전에 뭡니까? 이번에 국정원에서도 확인하면 뭐죠? 40명을 기관총으로 쏴 죽였죠? 네.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냔 말입니다. 한류가 있습니다. 한류. 네. 지금 북한에는요,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 종편까지도 녹화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통일은 누가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한류는 북한의 통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물론 좌우, 지금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그 남로당의 박헌영 씨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 북한의 대세는 뭐로 비롯되냐면, 체감입니다. 체감 문화. 네. 아니,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거는 남조선은 굶주리고 헐벗은 나라인데, 네. 드라마 보니까 안 그렇네요? 아, 잘 살고. 잘 살고. 네. 거기다가 지금 북한의 어느 정도 애들은요, 평양에 있는 애들은 소녀시대 모르면 간첩이에요. 네. 지지지 아십니까, 노래? 한가문에 이렇게 북한이 말하는 날라리 날라리 바로 그거거든요. 네. 지금 장성택을 숙청한 네. 상징적인 그 김정은의 이야기는 뭐냐? 외세. 네.
또 이 모기장, 그러니까. 모기장이 금융이 많이 끌렸죠. 이번에 북한이 발끈한 그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셨죠. 그렇죠. 방중 전에 6월달에 6월달 네. 예, 6월달에 방중을 하셨고 이제 네. 5월달인가에 그 우리 정승조 합참의장께서 직접 배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함선을 타고 가서 네. 최초 중국과의 최초로 군사회담을 하셨습니다. 합참의장 회의가 합참의장 했죠. 네. 북한은요, 이번에 중국은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이미, 북한의 가장 가까운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네. 이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걸 내렸습니다. 즉, 네. 다시 이야기하면, 네. 김정일의 유훈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김정은이의 생각이에요. 네. 김정일의 유훈에는 네. 중국은 무조건 믿지 말아라가 딱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의 대북 정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네. 저희는 이번 기회에 북한이 이제 할 거는 내부 결속용으로 네. 군사적 도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딱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네. 국가 안보가 가장 큰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강한 국방력, 네. 항상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는 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네.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자 하셨습니다.